제 동생은 13살 때부터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 둘 다를 심하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떠나서 무려 18년 시골의 외딴 산꼭대기에 있는 시설에서 살았어요. 굉장히 최근이 되도록 동생의 그런 삶을 동생 스스로가 선택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건 굉장히 부당한 일이고 그렇게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 나에게도 인간적인 삶이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고민 끝에 동생을 약 7개월 전에 다시 시설에서 사회로 데리고 와서 둘이 살아나가는 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비디오로 브이로그로 만들어서 이제 저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저의 프로젝트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다 되물었어요. 비장애인도 이렇게 살아가기 어렵고 힘든 위험한 사회에 어떻게 네 동생 같은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오히려 동생이 안전한 그 시설에 있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니야?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내가 언제까지나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동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동생이 자립할 수 있지? 를 고민하는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뭔가를 깨달았어요. 저는 제 동생의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로빈슨 크루소처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하고 모든 위협을 헤쳐나가고 이런 것이 자립이어야 된다고 어느 순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의 인생 전체는 누군가에게 늘 의존하며 나의 가족, 나의 부모, 친구, 선생님 혹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 내가 정작 동생에게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던 거죠. 제 동생에게 필요한 것은 장애가 있으니까 보호란 이름하에 격리가 아니라 이 사회 속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였다는 거를 저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회는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격리당해 살지 않고 모두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되게 이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런 사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냐? 바로 스웨덴입니다. 1997년에 시설폐쇄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됐고 시설폐쇄법에 의해서 이제 199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모든 시설이 폐쇄당했어요. 국가가 굉장히 정책 의지를 가지고 그 시설을 사서 점차적으로 폐쇄를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장애인들을 다 지역사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스웨덴의 70년대는 지금의 한국과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시설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고 그리고 시설에 가족들을 보낸 다른 가족들은 시설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라면서 무려 80%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분은 스웨덴 보건복지부의 공무원이었다고 해요. 시설의 실태 조사를 나갔는데 그 시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와 학대의 양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두 눈으로 보고 스웨덴 사회에 폭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여론전 도 하고 학부모들도 만나고 뭐 보고서도 쓰고 그렇게 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2016년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혹은 수용시설이라고 하죠. 살고 있는 장애인의 수는 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얘기가 단지 이 3만 명을 다시 사회로 데려오자 라고 하는 얘기뿐만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회가 아주 촘촘한 격리의 프랙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요새 정말 많이 해요. 우열반, 영어니, 수학이니 뭐 혹은 뭐 장애가 있고 없고 피부색이 다르고 수많은 다르다고 하는 이유들,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이유들로 서로를 배제하고 분리하고 격리하고 내가 그렇게 격리당하고 혹은 남이 그렇게 격리당하는 걸 수없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삶이 어느 순간 그냥 그런 거라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모든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잘 살 가능성, 기회, 권리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 살고 있는 거, 내가 불행한 거는 다 내 탓이야 라고 생각하기를 강요당하는 게 지금의 사회죠. 근데 이거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은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아기로 태어나서 별일 없이 죽는다면 노인으로 죽는데 결국은 연약하게 태어나서 연약하게 죽잖아요. 누구도 단 한순간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약한 것을 자꾸 밀어내는 사회를 이대로 두고 있는가? 왜 이 격리를 여전히 이 사회의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노력,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서 맞아, 이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신념이 생겨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